자, 전국에 계신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12월 9일 1호 경마 내용 경마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원정일 위원 박수장 위원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랑프리가 열리는 그런 또 뜻깊은 경마일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마감은 아니긴 합니다만 최고의 경주마를 선별하는 그랑프리가 열리는, 이제 올 한 해도 거의 다 끝이 났다 이거죠. 이제 그랑프리가 열리면서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하고 다다음 주부터 또 로테이션 방식으로 각 경마장이 휴장기에 돌입을 하고요. 자, 아무쪼록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한번 저희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매주 경마장에서 오실 수 있는 그런 결과 저희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시간 관계상 오늘 좀 설명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박수정 위원이 오늘 1호 경마 준비한 승부는 6경주와 10경주입니다. 6경주, 10경주.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승부는 5경주와 8경주. 김주원이 준비한 승부는 2경주와 11경주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히트를 한번 쳐드렸던 알고 붙자 코너는 그랑프리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가장 오늘 1호 경마에서 관심을 크게 가지고 계실 경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랑프리로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그랑프리 구경주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경주부터 살펴볼게요. 어, 1경주입니다. 6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휴양을 갔다 오긴 했는데요. 6번 청담제패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내용. 좋아졌다라는 거는 순발력은 일단은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끝걸음이 관건인데 치고 나가는 탄력감은 말들은 후구에서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치고 나가는 탄력감은 일단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일단은 검증이 끝났고 거리를 줄였고 승부를 하겠다라는 의지죠. 안말 경주에 또 출전을 하고 있고 거기에 세영이로 또 안장까지 교체를 해놨고 모래에 대한 적응력은 일단은 9월달에 검증이 됐기 때문에 1000m라서 이제 앞선이 상당히 빠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따라가서도 걸음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언지를 드리겠습니다. 6번 청담제패 말씀드립니다. 네, 박수장 위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5번마 천년해피는 체중이 불면서 이제 변화가 찾아왔어요. 다시 조제로로 등짝이 바뀌었는데 박우run이가 지금 말을 탈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은 토요 경마 때도 방송에서 내용이 나왔고 그래서 조제로 기수에게 다시 고삐가 주어졌는데 망아지 시절 그리고 데뷔전 때 탔었던 그때의 천년해피하고는 달라져 있습니다. 해서 1300m까지 자력으로 이착을 찍은 다음에 거리를 줄여 나온 이번 1000m는 우승 목표입니다. 5번마 천년해피를 세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우른 기수가 맹장염이죠? 네, 맹장. 네, 그 수요일날 받았다고요? 네. 네네. 자, 어쨌든 지금 설명이 나왔던 천년해피나 청담제패 이번 경주 당일 배당판에서도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들인데 인기마라 할지라도 지금 언급이 나온 요 두 마리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마필 가운데 3번마 센토사나 7번마 송암바비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7번마 송암바비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조한별이가 말을 좀 제대로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힘이 남아 돌면서 결승선을 통과를 했는데 이제 조한별이가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레이스를 임해준다라면은 직전보다는 좀 더 좋은 경주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는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레이스고요. 여기는 김주원이가 좀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 내용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승부에 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원정일 위원의 관심만 한 마리만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경주에 가장 경쟁력 있다라고 보는 게 안쪽에 1번 썬더블레이드입니다. 게이트 다시 한번 잘 잡았고 참 게이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1300m 잘 통과를 해냈고 초코 캔디를
앞에다 두고도 그 빠른 페이스를 이겨냈다라면 1번 썬더블레이드는 저는 좋게 보는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1호 경마 개인적으로 때릴 경주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돈을 만들어야 되나 머리를 좀 굴려보고 좀 이것저것 확인을 해봤더니 이 경주가 제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오늘 이 방송 내용 승부로 좀 일찌감치 준비를 해봤는데 배당판 열리면은 1놓고 막건 다 뚫려 있습니다. 이 썬더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갈 경주고요. 저 역시도 세게 보는 마필이 이 썬더 블레이드긴 한데 얘 말고 그럼 누가 좋은 거냐 이걸 알아야 승부를 보든가 말든가 할 수 있는 경주 아닙니까? 제가 한 마리 딱 집어드리겠습니다. 마방 자신감 김주원이가 확인을 했고요. 등짝 자신감도 김주원이가 확인을 했습니다. 1번은 못 이겨도 나머지 마필들은 충분히 이긴다. 이런 자신감으로 출전을 한 마필이 여기 딱 한 마리밖에 없어요. 자, 그럼 뭐 선택은 한 마리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1번에 붙여서 그 말로 한 방을 때려버릴 겁니다. 지금 뭐 나머지 마필 가운데 좀 바람 좀 잡아줄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보이다 보니까 제가 노리는 한방 막건의 배당이 정말로 짭짤하게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리는 한방으로 여기서 일단 배팅 자금 두둑히 여러분들도 만드시고 오늘 때릴 경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자금 좀 넉넉하게 확보하시고요. 좀 여유 있게 이 초중반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레이스고요. 원정일위원회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10번 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1300m인데 발주가 되는 놈들이 의외로 대고 좀 몰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가서 경쟁력이 좀 있겠냐 요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강서가 뭐 그러려고 그랬겠습니까만 채찍도 놓쳤고 레이스 자체를 아예 말아먹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골막이 예전에 있으면서 이제 구장 마방에서 이제 리카디 마방으로 이적을 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쭉 제가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 말이에요. 언제쯤 괜찮아지겠냐 좀 지켜보고 있는 말인데 이번에 안토니오로 안장을 또 바꾸면서 그 메리트가 조금 살짝은 없어졌습니다.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 것 같아요. 10번 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수장 의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2번은 보드람이 안쪽에 위치한 것은 뭐 이렇게 썩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만은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거리가 1300m로 좀 더 여유 있게 늘어났기 때문에 굳이 초반에 좋은 자리를 못 따더라도 중반 추입으로도 역시 도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하고 또 마방의 기대감이 최근 한 두세 달 동안에 꾸준히 맞물려 있습니다. 공백기를 갖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마필이 탄탄해져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김영근 기수가 역시 잘 타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밖에 이 4번마 퍼스트 랭크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직전 안말 경주에서 우승하고 이제 승급전에 나서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여기 역시 안말 한정 경주입니다. 일단 이 퍼스트 랭크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상대를 너무 얕잡아 봐가지고 안토니오가 초중반 좀 무리한 전개를 펼치면서 힘 소모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결국 편성이 약해서 버텨내긴 했습니다만 좀 더 영리하게 탔다라면은 더욱더 쉽게 우승을 하고 승급했을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리하게 몰아줄 수 있는 문세용이가 올라탔고요. 내외각으로 빠른 마필들이 있긴 합니다만 퍼스트 랭크도 그 정도의 스피드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소화해봤던 1300m 거리고요. 지금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다라면은 퍼스트 랭크도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그런 입상 후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 보겠습니다. 국상 5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원정일 위원회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교령운우 말씀을 드려야죠. 얘는 참 운도 지지리도 없는 그런 놈입니다. 어찌되었건 승급전에 안토니오가 외곽으로 이제 빠지면서 아예 뭐 경주를 소화해내기 급급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1000m로 내려왔고요. 게이트가 외곽이 아니라서 더 좋다라는 겁니다. 4번 교령운우 말씀드립니다. 네, 박수정 의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3번만 대승호 개인 요거 좀 짚어드릴까요?
이게 말이 워낙에 엔진이 약해서 선행을 편안하게 가도 힘을 안 쓰고 선행을 가도 말이 자꾸 알아서 쓴다. 이게 이제 이 만방에 계속된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 같은 경우는 별 기록이 아니죠. 그냥 뭐 희쭈그리한 그런 기록으로 1착을 한번 버텼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마방의 어떤 그 예측 진단에 딱 어울리는 그런 지금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돌아와서 고표를 잡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역시 현장에서는 좀 막권이 팔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도 없고 대승어게인 혼자 있더라도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교령운우가 바로 바깥에 붙어서 같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역시 대승어게인 이번 경주 막권을 좀 세게 사기는 어려운 자막이 아니냐 그렇게 고조모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4경주의 핵심은 결국엔 교령운우가 맞습니다. 제 선두권을 교령운우가 빠르게 정리할 가능성이 높은 경주예요. 그래서 기수 그만둔 줄 알았는데 지하주도 이 발주 연일 끊어내면서 칼 갈아놓은 이 탐나는 여인 뭐 이런 거를 비롯해서 이제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들이 다소 좀 어려워진 그런 레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교령운우를 세게 보시면서 후차권은 이제 앞선에서 전개할 마필보다는 이제 뒤따라가다가 막판에 좀 힘있게 올라올 수 있는 이런 뒷심마 쪽에 후차권은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 4경주 공략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5경주 보겠습니다. 4등급 1200m고요.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1호 경마 내용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가지고 승부 보는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첫 승부가 됐네요. 저 2경주 승부했는데요. 이경주 네. 있었구나. 저 무시하시는 거예요? 너무 빨리 하셔가지고. 네. 자, 이경주에 이제 바톤을 받아가지고 제가 내용으로 중반부 5경주에서 붙어보도록 합니다. 이번 경주는 그냥 봐도 8번 상하이 조던하고 1번 두선 왕자 두 마리가 앞선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조판을 만났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립니다. 요거 대끼리 한번 깨보자고요. 대끼리를 깰 만한 어떤 그 값어치 있는 놈이 한두가 좀 제 귀에 들려오기 때문에 승부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두선 왕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모래를 피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고 계실 것이고 상하이 조던 같은 경우도 뭐 기본 능력이 있는 놈입니다. 따라가도 되는 걸음이 있고 세영이가 알아서 잘 타줄 것이기 때문에 1번 8번을 뭐 굳이 잘라내진 않아도 되는데 요 두 마리가 손잡고 들어오려면요 두선 왕자가 선행을 가던 선입을 가던 일단은 모래를 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8번 상하이 조던 같은 경우도 선입권에서 쉽게 말하면 1 가고 8 가면서 그냥 그대로 끝나야 돼요. 근데 이번 경주가 그렇게 쉽게 니네 둘이만 뛰어라 라고 정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분명한 노림수가 있고요. 그 노림수가 되는 말이 확실한 안아짜리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배당도 넉넉하다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한 마리 부러졌을 때 그 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폭탄마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18 막건의 대끼리는 덜 보겠다. 그 덜 보고 있는 그 대안이 있겠느냐? 충분히 있고 원정일도 납득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기수도 이번에는 한번 욕심을 부려보겠다라는 게 내용이기 때문에 그 욕심 부릴 수 있는 놈, 그 놈 놓고 확실하게 두 방 그리고 두 마리 모두 그냥 앞에서 그냥 와장창 무너졌을 때는 노림수 한 방까지 99 막건까지 중배당 막건까지 포인트 두고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앞에서 끝나는 그림은 없다. 1번, 8번, 8번, 1번에 저배당 막건을 날려버리고 제 대한말을 놓고 승부를 보신다고 합니다. 거기에 뭐 만에 하나 1번, 8번 두 마리가 모두 다 몰락을 했을 때 터져 나올 고배당 막건까지도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막건 공략을 하는지 저 역시도 궁금한데요. 아무쪼록 이번 5경주 원정일 위원이 뭔가 뭐 드는 게 있고 분석한 게 있으니까 이런 승부를 펼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5경주 원정일 위원과 한 배 타셔서 자, 멋진 말 가지고 멋진 결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여기는 박소장 위원이 준비한 오늘 1호 경마 내용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여기서 승부를 보는 건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는 2번마 톱브레인하고 6번마 세븐즈 럭키 두 마리가 만난 것이 먼저 좀 재미있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7번마 캐논 슈터도 외측 사행 때문에 조금 구전을 했었습니다만은 스피드 자체는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에 붙을 거예요. 그리고 9번, 10번 이런 마필들. 그래서 267에 910 이렇게가 앞선 전개죠. 얘네들 속에서 사이좋게 자리 배치가 돼가지고 곱게 3, 4코너를 돌 것이냐를 생각했을 때 아닙니다. 기본적인 핵심은 2번마 톱브레인하고 6번마 세븐스 럭키가 부딪혀요. 6번 세븐스 럭키 이거 순발력 좋으냐. 막 밀고 나가면은 갖고 있는 힘의 한 절반 이상을 초반에 써버리면은 잘 나가죠. 잘 나가는데 그렇게 써버리면은 지난번처럼 2착밖에 못 옵니다. 또 이제 뒤에서 센 말이 없을 때 2착 오는 거지. 한 마리만 더 세면은 잡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승을 따냈을 때부터 이 세븐스 럭키의 입상 내역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9월 1일도 마찬가지죠. 댕바고 그냥 버티기 2착입니다. 그럼 이번 경주 편안한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번만 톱브레인이 엄청 끌던 말이에요. 그래서 그 끄는 악벽을 계속 고치려고 노력하고 급기야 9월 달에는 거세를 하고 그래서 이제 17주 만에 돌아오는데 거세 여파는 없습니다. 이제 충분히 그 체력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2번 게이트를 달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자 2번 톱브레인 때문에라도 6번만 세븐스 럭키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2번이 뭐 늑발을 크게 한다거나 그래도 6번만 세븐스 럭키가 좀 편안하게 한 바퀴 돌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2번도 팔리고 6번도 팔릴 거예요. 그러나 앞선 두 마리에 대한 어떤 그 분명한 배팅 포지션을 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가서 직선주로 더 뛸 수 있는 마필이 있는데 그 마필은 2번, 6번이 굳이 싸우지 않아도 둘 중에 한 마리가 댕받고 그냥 그대로 꽂아도 자력으로 쫓아가서 승부가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조시가 올라왔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또 전해져 있기 때문에 고놈을 배팅의 축으로 놓고 6경주는 압축 승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후차권에서 조금 멍뚱한 어부지리가 한 마리 기어들어오더라도 그거 받쳐도 배당이 넉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6경주는 축마가 분명하게 서 있는 경주인 만큼 변수까지 대비해서 완벽하게 좀 적중으로 연결 지어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경주 원정률위원회 승부에 이어서 6경주 우리 박소장 위원이 또 내용 있게 승부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앞선 2번, 6번에 대한 그 배팅 포지션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두권은 좀 여러분들도 힌트를 많이 얻어 가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단 포인트는 직선에서 때려잡을 수 있는 말, 그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앞선이 몰락했을 때 어부지리를 노릴 수 있는 마필까지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6경주 짭짤한 배당으로 박 소장 위원이 준비한 내용 승부처 여러분들도 장에서 좋은 배당으로 멋지게 한번 한구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경주 보겠습니다. 5등급 1700m 레이스고요.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승리 플러스가 말이 많이 좋아졌네요. 조교하는 모습도 그렇고 승급전이었던 직전 경주에 이제 12번 달고 좀 아쉬웠던 모습도 그렇고 이번에 레이스 편성 보니까 1700m기는 하더라도 그냥 아예 선행을 쏘고 나갈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원이라면 충분히 이 말의 어떤 잠재된 능력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7번 승리 플러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소장 위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7경주는 좀 배당 짭짤할 만한 안압자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7번만 승리 플러스는 좋게 봐요. 승리 플러스는 좋게 보고 9번만 럭키미스터를 현장까지 좀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발이 느리죠. 또 늑발도 간혹하고 초반 중반에 잘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코너 2개짜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힘들고 그렇다고 코너 4개짜리는 잘 뛰느냐. 코너 4개짜리도 이렇게 말 자체의 능력이 출중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세면은 그냥 쫓아가다가 지치기도 합니다. 딱 그 정도 마필인데 지금 안 나가고 있죠. 퇴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써먹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이번 경주가 7번 외에는 한 마리 한 마리 따져봐도 그렇게 믿음 가는 마필 없습니다. 1번만 시스푸마 위너가 만약에 안토니오 정도가 탔다면은 그냥 한 방을 때리겠는데 하정운이에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흙 맞으면 또 쫓아가다가 탄력이 끊깁니다. 그런 점까지 감안한다면 꾹 참고 있을 때 9번만 럭키미스터가 직선주로 해서 올라오는 2차 그림 이거 재밌습니다. 초반에 막 부미도가 막 밀고 나오면 그 순간 아웃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늑발을 안 해도
깡바닥에 누워 있을 겁니다. 깡바닥에 있다가 한 발 쓰는 9번 럭키미스터의 3복승 막권 그리고 복승식 배당 막권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승리 플러스 거기에 배당마 럭키미스터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마필들이 지금 추천이 됐습니다. 제가 한 마리 더 추천을 드려볼게요. 이 8번마 팍스레인저가 요번에 딱 1갑은 뭐냐면 무조건 무빙입니다. 이 김용근이 태울 때는요 마방에서 일단 그런 작전을 잘 좀 펼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코너 4개짜리 1700m에서요. 예전에 스카이시티도 45주에서 그렇게 깡바닥에서 안 가고 못 뛰고 하다가 용근이 한번 튀어서 한 템포 빠른 무빙 작전으로 입상을 차지를 했었습니다. 꼭 그러더라고요. 이 부진마 가지고 최약체 편성에서 용근이 튀어서 좀 빠르게 움직여서 힘으로 버텨내는 그게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팍스 레인저도 깡바닥에서 추입 한 발 쓰는 게 아니라 좀 빠르게 움직여서 4코너 돌 때쯤이면 선두권에 달라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자, 이번 경주는 팍스 레인저도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셔야 되는 마필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 보겠습니다. 5등급 1700m고요. 여기는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1호 경마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승부의 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박수장 위원의 관심마 한 마리만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2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인기도가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보는데 2번마 바람의 미소를 현장에서 한 번 더 배팅같이 포함해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서 메인 승부가 되는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바람의 미소 승급전이지만 부진마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기를 모아줍니다. 바람의 미소 같은 경우는요 우리 취열이 한 장에 이어지는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좀 알고 들어갈 수 있는 놈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메인 승부를 들어가는데 이번 바람의 미소 인정하고 후차권 한번 제가 잘 정리를 해드리겠다 요런 각은 아니에요. 이번 바람의 미소가 배팅권 안에는 들어가 있겠습니다만 절대로 충마감은 아니다라는 거죠. 충마를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얘 같은 경우가 진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짜 노가다 조교라고 그러죠. 노가다 조교. 그 조교에서 조교를 하는데 안 될 것 같으면은 말이 고장이 나니까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벌써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상위군이든 잘 뛰는 말이든 어떤 말이든지 간에 따라가면서 그 잘 뛰는 말들을 쫓아가면서 그 조교를 소화해내면 그 말은 실전에서 완벽하게 변화를 보입니다. 그 변화를 보이는 말을 제가 찾아왔고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소화를 소화해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본 것과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 바람의 미소 쪽으로 일단은 원틀 막번 들어가겠습니다.만 충마는 이번 바람의 미소가 아니다라는 거 현장에서 꼭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번에는 그냥 뭐 쏘고 나갈 것 같아요. 말 믿고 탄다라고 하니까 그놈 믿고 원정일 믿고 승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뭐 노가다 조교라는 표현까지 나왔죠. 이 조교 4대 원칙 중에 하나 과부하를 걸어버리면서 걸음 찢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말 가지고 승부 들어가는 게임이니까요. 원정일 위원과 이번 8경주 멋진 결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혼합 오픈 2300m입니다. 자, 대망의 그랑프리가 또 열리는 그런 경마 1입니다. 자, 오늘 알고 붙자 코너로 준비를 했고요. 자, 그랑프리가 열린다라는 건 올 한 해가 이렇게 이제 또 저물어 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총 16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 작년도 재작년도 제가 기억을 떠올려 봤을 때 자, 이렇게 좀 능력 우열이 드러난다고 해야 될까요? 경마 팬들이 이 관심을 특정마에게 집중해서 가지고 응원하는 그런 그랑프리가 아마 2018년도 올해 그랑프리가 좀 가장 좀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트리플 라인.
부산에 그리고 서울엔 청담도끼 여러분들께서도 두 마리 쪽에 좀 집중해서 좀 응원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일단 두 위원의 좀 시각부터 먼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16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15마리가 아마 상대마로 14 청담도끼를 주목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뭐 어찌되었던지 간에 이번 경주에 14 청담도끼가 중심으로 팔려줄 것 같은데요. 중심으로 팔리던지 말던지 일단은 이 청담도끼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청담도끼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번 대상경주 그랑프리에 걸려있는 작전 내용을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청담도끼가 이제 항상 뭐 걸음발 자체가 워낙에 주폭 탄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원하던 원하지 않던 어찌됐건 선행을 가서 항상 버티기 전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 청담도끼가 따라갈 부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과거에 부산에 내려가 가지고 한번 따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을 되짚어보니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말입니다. 과거 작년이었나요? 청담도끼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딱 1년 전이죠. 제발 한번 따라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무리해서 선행을 가서 이제 무너졌던 그런 1년 전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임규현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요. 이번에 제2의 작전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가는 작전을 충분히 소화해낸다라면 그랑프리 생애 처음 임규현 기수 한번 트로피 한번 높이 들 수 있는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수정 위원의 시각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뭐 트리플 라인이죠. 트리플 라인은 이제 6살인데 대통령 배를 4번을 먹었어요. 4년 연속으로. 제가 볼 때 이제 제가 또 경마를 몇 살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렇게 대통령 배를 4연패하는 마필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3살 때부터 능력을 바로 발휘하면서 그해 대통령 배를 일단 먹어야 되고 아무 문제 없이 꾸준하게 출전하면서 4년 연속을 먹는다는 건 대단한 거죠. 참 그 발 쓰는 거 보면은 아쉬움이 참 많은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그 김영관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거 참 발만 한번 바꿔주면 좋겠는데 고개 관건인데 하다가 이제 그냥 쑥 들어갔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근데 그런 저런 거를 다 떠나서 그런 조금의 아쉬움들을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마필 자체의 그 표활량이 엄청 좋습니다. 아마 트리플 라인이 이제 고장에 나서 나가게 되면 결국 이제 왼쪽 앞다리에 문제가 생겨서 나가게 될 것 같은데 참 타고난 건강 체질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내년이 고비일 거라고 보고요. 그랑프리 금년 마지막 아주 시원한 도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또 19조에서 또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한 마리 더 데리고 왔네요. 투데이. 서울 돌콩집에서는 최고머니, 야, 이 최고머니 이 말새끼가 2주 전에 이걸 믿었더니만은 안쪽에 곱게 선임을 타다가 힘 한번 못 쓰고 죽었습니다. 이번에는 지가 먹겠다라는 생각은 쑥 들어가고 최대한 돌콩의 길을 열어주려고 선두권에서 일단 최대한 페이스를 빠르게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51조 서울 51조의 양동 작전도 재미있지만은 일단 19조 마방에서의 투데이가 또 역시 선두권 교란 역할을 해주고 트리플 라인은 최대한 차분하게 힘 한 변에서 대통령배 4연패 이후 그랑프리까지 찍어내는 그런 위협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2번마 트리플 라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수 있는 무조건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이 부산 대표 트리플 라인, 서울 대표 청담도끼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일단 트리플 라인 같은 경우에는 참 그 그랑프리와 인연이 없어요. 이 주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2,300m를 매번 좀 아쉬움을 남긴 채 마무리를 졌었는데 이제 올해가 아마도 그랑프리 마지막 도전이 되지 않을까. 나이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도전 좀 멋지게 장식해 주기를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청담도끼에 대한 내용 들으셨죠. 이번에는 임기원이가 따라가는 작전도 염두를 해두겠다. 다시 말해서 이 19조에서 양동 작전이죠. 투데이 가지고 무조건 청담도끼 죽이겠다. 51조 서울에서는
이 최고머니 가지고 청담도끼 힘 좀 빼놓겠다 이건데 니네끼리 싸워라. 난 따라가다가 직선에서 승부 볼란다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트리플 라인은 그런 작전 속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 결론적으로는 일단 24 양강 구도를 인정해야 될 그랑프리가 맞네요. 근데 사실 못 죽이죠. 뭐 투데이 같은 게 어떻게 그 청담도끼 앞에서 지원서 잠깐 뛰다가 사라지는 거고 최고머니는 모르겠어요. 2,300m를 일단 그렇죠. 여유 있게 돌아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면서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을 다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잘 먹히면 돌콩의 컨디션이 문제예요. 이 돌콩이 사실 그 코리아컵 때 2차가 온 거 정확하게 자기에 맞는 작전을 수행을 했고 2차가 올 수 있는 그 작전을 그대로 시행에 옮겼기 때문에 이착을 한 거죠. 그 당시 이제 청담도끼는 이착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대표라는 자존심 때문에 우승을 목표로 좀 무리수를 던지면서 도전을 했던 만큼 무너진 것이고 그 속에서 나온 빈틈을 돌콩이 주워 먹은 건데 이번 경주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다만 돌콩이 계속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해서 뭐 제차가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계속해서 출전 주기를 못 맞췄다라는 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여타 나머지 마필들의 고춧가루가 잔뜩 몰리는 그런 대선 경주가 된다면 16 돌콩에게도 충분히 기회는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원정일 위원은 뭐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죠. 아니 뭐 이쭈도 좋지만 돌콩 조교하는 거 보면 진짜 싹수가 좋아요. 네, 무섭더라고요. 실루엣이 좋아. 그러니까 이 뒷다리가 너무 들어오는데 앞다리가 또 그만큼 뻗어줘요. 그러니까 야 저거 매달려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거의 뭐 네. 표범 타고 뛰어다니는 그 느낌이겠죠. 깔리는 느낌도 너무 좋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대상 경주는 항상 이 눈에 빤히 보이는 능력마가 있다 하더라도 전개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 변수는 항상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랬으면 그랑프리 매번 능력마 2마리 대끼리로 끝나면서 레이스 끝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네, 작년에도 파워블레이드가 우승을 했지요. 재작년. 그리고 지금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이렇게 능력마 2마리가 확실하게 있고 도전 세력 1마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도 의외의 변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좁혀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산에선 트리플 라인, 서울에서는 청담도끼에 돌콩까지 도전력이 있다라는 거. 물론 현장에서도 저희가 이 큰 경주는 현장 컨디션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이제 현장에서 이 능력마들 다 좋은 말들 아닙니까? 능력마들의 이제 마지막 컨디션까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뭐 이상 없으면은 저희가 뭐 현장에서 3파전 인정하면서 축세어서 한방 내지는 뭐 3복승까지 곁들여서 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인기마가 있다면 빼고 대안 세력 하나 넣어서 이렇게 좀 좋은 배당으로 연결을 시켜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번 구경주는 일단 좀 큰 맥락에서 보면은 2번 14번, 16번 이렇게 3파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 조금 더 좁혀서 한 방으로 이게 정리가 되는 건지 이 부분 저희가 잘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랑프리는 2번, 14번, 16번 이 능력마 3마리 위주로 일단 여러분들도 공략하실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식경주입니다. 3등급 1800m고요. 박소정 의원이 준비한 오늘 1호 경마 메인 승부처입니다. 잠시 후에 승부의 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원정열 위원의 관심 한 마리 짤막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뭐 우연치 않은 병합인 것 같은데 안쪽에 1번 원더풀 챔피언이 그 부산에서 온 스텔스랑 병합을 하더라고요. 근데 병합을 하는 모습이 대단하더라고요. 굉장히 잘 따라가는 느낌이고 따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코를 맞대면서 상당히 좀 좋은 탄력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번 원더풀 챔피언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소정 의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는 압축입니다. 압축이고요. 지금 먼저 소개가 된 1번마 원더풀 챔피언 같은 경우는 정확히 그렇습니다. 지금 직전 경주 때 충분히 이길 만한 애들을 이긴 것이기 때문에 그때 6마신 벌린 것 자체에 크게 점수를 주지는 않아요, 사실. 그 당시 이제 원더풀 챔피언 말고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착순용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뭐
3차가 오면은 성공이고 2차가 오면은 아싸 좋다 이런 거고 이제 보통 사고 착자리 그런 마필들 속에서 선행으로 이겼기 때문에 뭐 당연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거 먹고 나서는 이 말 자체가 이제 기가 펄펄 살았어요. 그래서 57이면 기본적으로 50이 달고 선행돈 마필을 1800에 57이면은 조금 의심을 해볼 만한데 마필 자체의 그 조교빨이라는 게 있죠. 조교빨. 이번 경주는 한 번 더 먹힐 가능성이 일단 매우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1번마 원더풀 챔피언 우리 원정일 위원이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동감을 해요. 뭐 스텔스하고 의도적으로 막 경합을 한 게 아니라 스텔스는 이제 붙들고 가고 이것도 곧잘 뛰는구나 하면서 좋은 병합이 됐던 겁니다. 원더풀 챔피언 가져가는데 원더풀 챔피언 포함해서 딱 3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마리가 또 역시 배당을 좀 짭짤하게 안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번 10경주는 아주 뭐 9구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배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공감하면서 배당판 쳐다보고 저 정도면 한번 때려볼 만하다라는 똑같은 그 동감 속에서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그런 메인 승부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껄쩍지근한 그 복병이 한 2마리 있는데 배당 좋다면 부담 없이 가져갈 것이고 또 그게 현장에서 바람을 분다면 제가 내용적인 측면까지 오픈을 현장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튼 배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는 박 소장이 책임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 박 소장 위원이 준비한 오늘 1호 경마 메인 승부처입니다.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박 소장 위원과 그래서 멋진 결과,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11경주죠. 2등급 1400m고요. 여기는 김주원이가 준비한 오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박수장 위원의 관심만 한 마리만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지난주 1월 마지막에도 문생이었던 것 같은데 11번 초인마 직전경주 3척은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습니다만은 좀 마필의 길을 좀 빨리 살려주려고 1400m로 거리까지 좀 줄여 나온 만큼 초인마 문세영 기수의 능력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11경주는 설명드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선두권 초반 다툼부터 상당히 치열합니다. 뭐 스타캣을 비롯해서요. 지금 엄청난 복승률을 자랑하고 있는 장산 와일드도 있고요. 거기 안쪽에 2번마 새벽이 선행 아니면 이 죽음을 달라 새벽이도 안쪽에 있고 썬라이팅도 스피드가 좋고요. 자, 일단 이 선두권부터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두권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럼 직선에서 누가 올라오느냐?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뒷심마들 몇 마리가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계실 거예요. 뭐 외곽의 초인마를 비롯해서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직전에 정말 잘 쪘죠. 말리브 물패. 거기에 뭐 안쪽에 샤크론도 있겠고 6번 오케이킹 뭐 이런 마필들 10번마 킹즈 워리어도 뒷심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좀 따지고 보면은 얘도 되고 쟤도 되고 다 될 것 같은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배당 자체가 이 초인마가 있다 하더라도 장산 와일드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는요. 압축이 되면 무조건적으로 한구라 할 수 있는 배당이 이 배당판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욕심내서 마지막 경주 승부를 잡은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배당이 높게 형성될 경주인데 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봐도 3방 안에서 레이스 무조건 끝나거든요. 그 3방으로 정리해서 때려 먹을 수 있다라면은 뭐 배당도 좋겠다. 승부 안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경주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라면은 이 11경주 전까지 여러분들 분명 좋은 결과 만드시고 오셨을 것 같은데 혹여나 함께 해주시지 못하셔서 좀 결과가 안 좋게 오신 분들도 계신다라면은 여기서 역전하십시오. 제가 역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오신 분들은 제가 세게 다 박아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11경주 김주원이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경주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 경주 큰 거 한 방 멋지게 날려버리시고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호 경마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그랑프리도 있고 저희가 재밌게 좀 배팅 해볼 만하다, 승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한 승부들도 지금 여기 박혀있는 승부들 외에도 또 개인적으로 준비한 승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1호 경마 잘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현장에서 같이 해주신다라면은 실망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조금 더 준비해가지고요. 좋은 막건 가지고 일요일 현장에서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